제가 기후특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고요. 그 나아진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어떤 예, 그런 예. 탈원전이다 막 예, 이런 어떤 예. 입장을 확 내세우기보다도 이것을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네, 이런 그렇죠. 접근. 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당장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40% 달성인데 그것에 집중해서 가자. 이제 그러려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중들이 반영되어져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논쟁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기후특위 위성건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부터 배출권 거래제까지 지금 국회에 산적한 기후 관련 과제들 숙제 검사한 느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한 1년 2개월 됐는데요. 현직 정치인은 최초로 오늘 저희가 모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로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로서 아주 특별한 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숙제 검사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참 여러모로 지금 맡고 계신 일이 중책이고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 맡으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소회랄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업무를 맡게 돼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 주어졌던 많은 과제들, 특히 이제 2030 NDC 이제 40%를 달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가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태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요. 사실상 파업으로 인해서 되지 않은 과정 안에서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게 돼 가지고 무엇보다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추진 과정들을 살펴봤고 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해서 관련 이제 분야를 제가 총괄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보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NDC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경북에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릉의 가뭄 그리고 또 긴 여름 그리고 너무 뜨거웠던 여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정말 당장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 위원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이 특위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법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위원장 맡으시면서 입법권까지 이 특위에 부여가 된 건데요. 이게 주는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법률에 있어서는 이제 탄소중립기본법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법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사업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법률안이 좀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기후특위 내에 이제 여야제가 있는데 그 여야의 의원들 또한 이제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충원이 되어서 훨씬 더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고 또 좀 더 높은 비전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아까 하시면서 이제 NDC 말씀 아마 이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NDC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결국 2018년 대비 이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0%를 줄이자. 그 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 애초에 이 목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 40% 목표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
지난 정부가 좀 태업을 했다 이제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탄소 배출을 꾸준하게 증가시켜 왔던 예, 나라니까 이게 2018년도에서 2030년 12년 동안 40%를 감축한다는 게 꼭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보시니까 돌아가서 예,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이 예, 12년 만에 40% 감축이라는 것이 가능했겠다 아니면은 예. 지금 봐도 이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 음. 1차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차적으로 일단 도전적인 목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음,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게 좀 약했다는 예, 말씀이죠.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사실 뭐 그 윤석열의 이제 금기어가 아리백과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전혀 저도 할 수 굉장히 없었대요.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그래요. 확대되면서 늘어났지만 그 산업 부분 그리고 음, 건물 부분 그다음에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기가 쉬운 부서가 사실은 이제 건물 부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나은 수송 부분인데 네. 그 부분마저도 음, 실천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40% 달성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김성환 장관 이야기에 의하면 어렵지만 달성해 보겠다. 최선을 예, 다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있어서 그 비전에 따른 구체적 재정 투입 계획 그리고 실천 전략 이게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회에서 이런 특위 같은 거 만들어지다 보면 저는 늘 옆에서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여야가 이게 네. 여야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께서 서로 좀 생각을 좀 모으고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야 이게 특위의 활동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또 심지어 입법화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위원장 맡으시고 나서 여야의 의원들 이 아니라 참여하고 계신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전 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늘 일단 싸우는 이제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래도 기후에 있어서만은 네. 우리가 네. 좀 생각을 좀 모으고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야가 뭐 이제 정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이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오신 위원님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네. 그래도 이제 얘기는 되는 편입니다. 예, 그래요. 물론 이제 몇 가지 논쟁점, 그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부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예,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후특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특위 만들어질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고요. 그 나아진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새 정부의 어떤 예, 그런 예. 그러니까 무슨 탈원전이다 막 예, 이런 어떤 예. 입장을 확 내세우기보다도 이것을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네, 그런 그렇죠. 접근. 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원전 당장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40% 달성인데 그것에 집중해서 가자. 이제 그러려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중들이 반영되어져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논쟁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네. 또 위원장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 기후 특위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 특위는 일단 지금 이제 그 2035 NDC를 이제 확정하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원래 이제 정부는 11월에 이제 컵
33, 32, 네, 네, 콥 32. 30일에 네. 이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4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시행이 돼야죠. 되는데 그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소송으로 기후 소송으로 나타난 장기 감축 로드맵 결정 2049년까지 49년 목표를 세우는 것. 목표를 네.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쟁점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2030년과 35년에 계획 이제 목표 수립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가 5년 동안 각 부처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정책을 세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대부분 이 NDC 목표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관심이 사실 많은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들도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청년 시민사회, 자기들의 이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NDC를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현재 2035년까지 이 네 가지 안을 정부안을 이러이러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이제 금요일에 그 환경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 안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뭐 48% 뭐 위로 볼록한 안 그리고 이제 선형 경내로 만들어지는 일정하게 내려가는 53%안 그리고 국제기구인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요구한 61%안 그리고 이제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보다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65%를 수용해서 65% 안에서 네 가지 안을 그 지금 우리 사회 그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환경부 장관께서 이 네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각각의 이제 특징 어떤 배경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과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군요. 이게 사실은 이게 2035년까지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에 2030년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뒤에 5년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앞에서도 두 번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원래 2018년 기준 40%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이미 벌써 선형에서도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그러면 선형으로 경로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이걸 내려와야 선형이 되는 거고 그 이상 60% 이상으로 줄이는 한으로 가려면 선형으로 내려왔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위원장님 평가랄까? 무엇이 좀 가능하겠다.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이제 결국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0%는 이제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 기후에 관련되어진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봐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달성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예산을 초기에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수건에 물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물을 짜면 쉽게 짤 수 있는 지금은 한꺼번에 많이 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수건을 짜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선형을 그리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또 올해의 기후 상황을 보니 정말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벌써 여름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기후 음. 위기의 피해 정도가 음. 점점 더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돼요. 예. 벌써 예. 작년 또 다르고 올해 또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새 정부 임기 예. 5년 동안 예. 초반에 집중적으로 예.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 좀 배정할 수 예.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이 좀 음. 기본적인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그게 좀 이렇게 이제 일반 시민들, 음. 주민들 만나시면서 한 4, 5년 전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예.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한 예. 체감의 정도, 예. 위기의식의 정도가 다르고 예. 이런 쪽을 좀 더 우리가 설득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 새 정부의 그런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예. 그런 거 필요하겠다. 우리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후 문제가 보면 아무리 정치인과 정부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유권자들이 수용이 안 되고 이러면 예. 모멘텀 예.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게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에 행사 가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 여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럼 동의해요. 그래요? 예. 과거에는 그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지금은 올해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기후 정책이 대부분 기후 운동가들 중심으로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민들이 그것을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지역 단위에서 이제 국민인식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개하고 제주도에서 또 그 지방자치단체 뭐 읍면동별로 기후 행동단이라도 만들어서 좀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수기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그 2030년 목표 달성 관련해서 그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이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더불어 가지고 그 확실한 인센티브 그것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그리고 탄소 감축을 하는 기업과 아니면 그런 기관과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정부 재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어서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장들을 잘 만들어주고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들여다봤더니 조달 부분, 정부 조달 부분이 매우 시장에서 크잖아요. 근데 정부 조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 제품 구매 인센티브를 좀 주는 정도가 있는데 실제 이제 저탄소 제품, 저탄화 제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일정 정도 뭐 건설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는 이 저탄화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감축 속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잘 줄이고 어떤 지역은 좀 게으르면 잘 줄이는 지역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내려보낸다든지 중앙정부에서. 제가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공기업 평가에 그런 것들을 넣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네. 평가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주거나 국비를 줄 때 인센티브 제도로 확실하게 주는 거죠. 이걸 잘하면 그 국비 대출 비율이 5대 5인데 정부가 6하고 지방정부 4로 해주겠다. 뭐 이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를 나눠줄 때 특별교부세를 나눠줄 때 잘하는 지역은 뭐 100억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이 행동에 나서게끔 맞아요.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음. 그 제도는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어떤 지역은 네.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탄소 감축에 기여를 하는 예. 거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음. 더 그 지역은 그만큼 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해볼 만한 충분히 그런 대안이 아닐까 그거를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지금 뭐 인센티브가 없어도 잘하는 지자체들이 있지요. 네, 전남의 신안군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뭐 이제 바람연금 만들어서 그럼요. 햇빛연금 만들어서 연금으로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주민 소득도 올라가고 음, 자치단체 세수도 올라가고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촘촘한 자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또 최근에 지금 기존의 산자부와 환경부 네. 사이에 이 업무 분장 정책에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이제 환경부로 가져서 이름도 네. 아직 이제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이제 네. 바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도 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뭐 아무래도 국회에 계시니까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네. 같고 이런 식의 어떤 업무 분장, 이 변화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방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야당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지능부서와 규제부서가 함께 있으면 적절하냐. 그리고 에너지는 산업에 있어야지 환경부로 가면 되느냐. 요 두 가지 논리를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주장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기후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기후도 포함되어진 거죠, 사실은. 기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생물 다양성 문제 이렇게 여러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기후 안에 지금 기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기후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발전소 문제거든요. 산업. 예, 산업 네.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부는 규제부서냐? 전 꼭 규제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을 진흥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저도 법안을 이제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이렇게 그 순서가 바뀌었군요. 법안을 냈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이제 차관 제도를 두게 되는데 제1차관과 제2차관이 환경 부분하고 기후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컨트롤하는데 차관보로 좀 하나 정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차관보가 기후정책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중요한 국가 그 컨트롤 타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보좌 서포트를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2차관제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지금에 있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전환을 해놓지 못하면 아무런 정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시급성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환경부랑 뭐 이제 에너지 부서가 충돌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충분히 전체적으로 그 기후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 안에서 환경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왜 그러면 이제 산업부에 에너지가 있었고 환경부에 이제 기후 담당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 안 됐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제가 의사예요. 우리 애가 아팠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이니까. 자기 아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요. 외부의 의사에게 맡기면 객관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서 충분히 저는 산업 부분에도 이익이 되는 에너지 정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지능이냐 규제냐를 딱 구별하기 힘든 게요. 뭐 이 특유에서도 소관으로 돼 있는 배추권 거래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규제 정책입니다. 이 규제를 근데 잘하면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탈탄소 쪽에 인센티브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산업이나 전환 쪽에서 탈탄소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제공되는 거여서 이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좋은 규제는 지능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꼭 이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 보면 정말 너무 정권 따라 달라져가지고 이 공부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예요. 5년마다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이게 힘들게 다가오고 기업들로서는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게 재생에너지가 키워지는 건 맞는 건지 이게 다른 나라는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정권에 따라서 이게 어떤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고 이런 어떤 그동안의 현상 이거를 좀 앞으로는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특정 정당에 몸담고 계시긴 하지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정치권에서 무엇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교육 문제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기후 문제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우선 이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목표 수립과 과제 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과학적 그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데 실제 과학자들은 뒤로 빠져 있고 이 정책 의사 결정을 정치 집단이나 이해 집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두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기후과학자, 경제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 사회적 수긍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제 그 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문제는 바꾸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포부가 꼭 저는 이 특위에서 좀 실현되는 국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후특위 위성건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